저는 사실 어제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 그동안에 내가 몰랐던 게 하나 있었구나라는 걸 배웠습니다. 왜 이진관 판사가 내란 방조라는 거에서 주요 임무 종사라고 공소장을 변경토록 했을까? 이게 결국 나중에 법리적인 공방으로 나중에 대법원 가서 혹시 법리적으로 이건 잘못 해석을 했다, 잘못 적용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거를 처음부터. 그러나 특검은 왜 방조라는 죄목을 썼을까? 이제 변호사 두 분이 패널로 나오셨죠. 장유미 변호사님, 신영기 변호사님 다 10년 뭐 이런 정도 예상을 하셨는데 저는 어떤 분이 25년 예상하는 그런 글을 보고 일리가 있는 분석이다. 네. 그래서 어제 제가 25년이라고 하는 관측의 의미를 설명을 하면서 추상 같은 판결을 기대한다고 오프닝을 했는데 23년 선고를 보면서 참 기뻤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저는 어제 선고 어디서 보셨죠? 저는 국회에서 AI 기본사에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대규모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날짜를 잘못 잡은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근데 진즉 잡은 거니까 국회 일정. 토론하면서 핸드폰으로 몰래 봤는데 동시간대에 생중계를 해주는 데가 이제 매불쇼 등이 있더라고. 우리 배용기 TV가 해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어제 그 토론을 그 중요한 시간에 합니까? 왜 그렇게 눈치가 그러니까 없습니까? 그 토론을 먼저 잡아버린 거죠. 일정상. 그래도 그렇게 중요할 네. 때는 근데 이제 이게 월드컵 중계보다 더 중요한데 맞습니다. AI 그래야지. 근데 AI 기본사의 토론에서 토론 의미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살짝 이렇게 봤죠. 31만 명이 동접을 하고 있다는 매불쇼에서만. 그래서 저는 다음에 직위원 재판 때는 반드시 배용기 TV 생중계를 제가 앵커님 우리가 좀 키워야 됩니다. 저도 그 하고 싶었는데. 풀로 받는 방법을 제가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16년을 예상했거든요. 그래도 조금 더. 왜냐하면 분명히 15년보다는 이진관 부장판사님이 더 단절할 거였는데 23년 정말. 그래서 어저께 정말 SNS에 국민들 너무 기분이 좋았나 봐요. 예전에 그 인생은 미완성부로 이진관 가수까지 재소환이 된 거예요. 인생은 미완성. 그래서 심판은 미완성. 이제 심판은 그동안 미완성되고 있었잖아요. 직위원 조의대 등등해서. 그러나 인생은 미완성 불렀던 이진관과 동명이인의 이진관 부장판사님이 심판을 완성해버렸다. 이런 표현. 그 다음에 이제 23년이니까 영하 23년 후까지 검색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한독수의 23년 후는 어떻게 되는 건가? 어떤 분은 12.3 계엄이라서 23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근데 정말 그 아까 토론 그 시간대 해가지고 그 감동을 제대로 못 느꼈을 때 토론할 때 와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 속보로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과 합당 제안했다고 그러는데 좀 아쉬웠어요. 지금 그 이제 새로운 이슈, 큰 이슈를 던지는 거잖아요. 네. 오늘 같은 날은 국민들이 이진관 부장판사의 그 선고 의미를 좀 더 곱씹어 보고 그리고 오늘 또 드디어 코스피 5천을 뚫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역사인데 이런 것을 조금 국민들이 누리게 하고 그다음에 던지는 게 좋지 않았을까? 타이밍을 왜 이렇게 잡았을까? 좀 아쉬움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저도 덧붙이면 오전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3시간짜리 기자회견 이건 뭐 그동안 역대 대통령도 하지 못한 거잖아. 아무런 대본과 그런 그 서로 간의 조율이 없이. 그다음에 오후에는 이진관 3개 판결이고 오늘 아침에는 코스피 5천. 그 민주당 혁신당의 합당은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아쉽습니다. 아쉬운 건 아쉬운 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자 어제 정말 그 중요한 판결 여러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홀인원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변호사계의 미스진 신유진 변호사님 제가 누구인지 아시죠? 부산에서 항상 응원합니다. 누구예요? 홀인원. 네? 아니, 제 가족이 부산에 있진 않은데, IP를 한번 조회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골프 선수나 골프 업종에 있는 분 아닐까요? 홀인원. 부산에서 항상 응원한다고. 네, 감사합니다. 베르사유의 장마님 슈퍼챗 많이 보내주셨네요. 코스피 5천 기름장어 23년 축하합니다 하셨는데 예 고맙습니다.
베르사유의 장마님은 또 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이렇게 갖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예, 축하할 일이죠. 자, 어제 많은 분들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가슴 졸이면서 한덕수에 대한 판결 지켜보셨을 텐데 참 이진관 판사 고마워요. 대체로 보면 선고할 때 앞에 이렇게 쭉 설명하고 맨 마지막에 땅땅땅 이렇게 하는 미괄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맨 앞부분부터 바로 이건 유죄다 이야기하고 또 한참 더 나가다가 이제부터는 12.3 내란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됐다. 어제는 그 한덕수 몇 년 나오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란죄에 관련된 첫 번째 재판이기 때문에 지금 저자들이 이렇게 내란을 저질러 놓고도 뭐 계몽이니 뭐니 뭐 이따위 하면서 자꾸 내란이 아닌 쪽으로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미쳐버리겠죠. 하얀색을 계속 검정색이라고 하는 자들이니까. 그런데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건 내란이다. 이렇게 선고를 하고 시작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정말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까? 신유진 변호사님, 거의 선고나 이런 것은 미괄식으로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점에서 뭐뭐한 점 이렇게 할 때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점이 굉장히 저는 가슴이 두근두근 조마조마 이런 마음으로 판결을 계속 듣는데 어제는 처음부터 딱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좀 일단 마음은 놓고 몇 년 형인지를 떠나서 그 한마디 한마디가 놓칠 수 없는 명문이었다. 그래서 야, 과히 판결문도 이렇게 잘 쓰시니까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분은 이진관 재판장님은 대법원장이 되실 분이구나.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국민투표라면 대법원장 네. 바로 됐을 거예요. 네. 어제 선고 시작하자마자 그 세부적인 내용이 복잡함으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한다. 라고 유죄로 딱 박아놓고 그다음에 12.3 내란이다. 이제부터는 12.3 내란이라고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순간 첫 번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제 1시간 넘는 그 선고문을 낭독할 때 계속 그렇지 옳소 바로 그렇지 계속 저만 그랬습니까? 12.3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시작했던 그 부분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앞서 본 바와 같이 윤석열과 김용년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근거하여 포고령을 발령하였는데 그 포고령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의회 정당제도 영장주의를 소멸시키고 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 금지를 시행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 즉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발령한 것이고 또한 다수의 군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는 등 다수인을 결합하여 육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화를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됩니다. 따라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하여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하에서는 12.3 내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딱 저 부분 나올 때 그래 우리가 어제 내란 혐의와 관련한 첫 번째 재판이기 때문에 과연 이걸 어떻게 볼 거냐 거기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보고 있던 상황에서 전부터 딱 시작하고 하니까 윤경호 소장님 그때부터는 이제 좀 뭐라고 그럴까 마음이 좀 편해졌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명쾌하잖아요. 명쾌하죠. 그 다음에 진행되는 논리가 아 그래서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잖아요. 국헌 유린 그리고 폭동 그러니까 내란. 너무 명쾌하잖아요. 아까 저 앵커께서 미괄식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가끔씩요 법조문 판사들이 쓰는 법조문이 이 종교로가 없는 법조문이 있었어요. 하여 함으로 이렇게 등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다와 마침표가 없는
그게 딱 하나 있는 뭐 심지어는 그 긴 판결문이 하나의 문장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떤 사람은 그거 읽다가 죽었잖아요. 쉼표가 없어가지고. 이제 기자들이 쓰는 이 기사의 방식은 흔히 말하는 스트레이트 기사라는 걸 쓰는 방식은요 2갈씩이거든요. 왠지 아세요? 뒤에서부터 잘려 나가는 거예요. 얼마든지 잘려 나가도 앞에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들어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죄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죄가 있습니다. 이거 아니거든요. 근데 어저께 이제 이진관 판사의 주문은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 주문해서 형량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른 분들 뭐 이미 다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사실 어제 아침부터 마지막 2시 넘어서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 그동안에 내가 몰랐던 게 하나 있었구나라는 걸 배웠습니다. 왜 이진관 판사가 공소장 변경, 예. 그러니까 내란 방조라는 거에서 내란 우두머리 공모, 내란 공모라고 주요 임무 종사라고 공소장을 변경토록 했을까? 이게 결국 나중에 법리적인 공방으로 한덕수라는 내부자의 경우에는 법리적인 공방으로 나중에 대법원 가서 혹시 법리적으로 이건 잘못 해석을 했다, 잘못 적용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거를 처음부터. 그러나 특검은 왜 방조라는 죄목을 썼을까?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지금 짚어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대목을 배우는 게 이 말씀하신 처음부터 2가지 물론 국헌을 유린한 거, 그다음에 폭동, 그래서 내란, 선진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 그래서 더 중죄. 저는 그 논리가 너무 마음에 아주 들었어요. 제대로 지적해 주셨는데 참고로 오늘 제가 큐시트에 제목 순서를 다 써놨어요. 여러분 오늘 참고하실 때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슈를 다룰 때는 상관이 없는데 한 가지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여러 갈래로 나누어서 볼 때는 그 혼선이 일어나지 않게 이 큐시트에 맞춰서 오늘 조은석 특검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의심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이거 좀 따로 짚어봅시다. 일단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그 다음에 논리를 전개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와닿기도 했지만 저는 그래서 이중관 판사를 시대의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좌고우면하지 않아요. 이건 뭐 분명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좌고우면하게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까 우리 윤경호 소장님 얘기할 때도 정치인들 인터뷰를 해보면 2가지식으로 이야기하는 분이 참 인터뷰하기 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잘못된 거죠. 이렇게 하고 논리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렇게 보고 뭐 또 하던데 이런 점도 있고 그러나 이건 이러이러함으로 이것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다. 이런 인터뷰가 제일 힘들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윤석열이 비상계엄 발동했을 때 그때 이제 우리 안진걸 소장님도 오시고 긴급 생방송 하지 않았습니까? 박지원 의원한테 전화했어요. 박지원 의원께 전화해가지고 어디십니까? 나 국회라고. 윤석열 이거 왜 이런 겁니까? 딱 첫마디가 미친 거죠. 그런 거거든요. 달리 정치 구단이 아닙니다. 미친 거죠. 한마디로 정리. 이거 내란 아닙니까? 내란이죠. 딱 정리가 돼 있는 겁니다. 이미 윤석열이 비상계엄 발동했을 때 헌법과 법률에 대한 조그마한 지식만 있어도 이건 내란이다. 다 알 수 있는 거였어요. 다만 그 내란이 성공하냐 못하냐에 달려 있을 뿐. 또 이따가 짚어보겠지만 이런 내란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실패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밑에서의 내란도 아니고 위에서부터의 내란. 이런 거는 실패할 수가 없는데 실패했을 뿐이지 이걸 내란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얘기가 안 되는 주제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1년 이상 끌고 있고 거기에 사법부가 박자를 맞춰주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우울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제 이중관 부장판사가 단순히 한덕수 23년 올려쳤다기보다도 이건 내란이다라고 분명하게 그것도 선고문 맨 앞부분에 박은 것이 매우 양심적인 일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거기에 또 뭐가 들어가죠? 양심. 양심이 들어가죠. 네. 저도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고백하는 게 너무 좀 타이밍상 맞지 않지만 제가 처음에 이제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 그런 마음이었어요. 내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뭐 외압이라든지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정말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결문을 작성하고 싶다. 사실 이진관 재판장님의 어저께 선고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런 마음으로 저런 판결을 쓰고 싶어서 내가 법조인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었지.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런 마음을 가지고 법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어제 그 판결문 이런 게 앞으로도 모든 법조인이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다 이거를 아예 그냥 암기를 해야 된다. 교과서에 완전히 실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저희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어제 뭐 이제 서울 교육감 후보 나오는 분들하고 미팅 있었는데, 제발 교육감 되시면 문영배의 헌재 판결문 그리고 이진관 부장판사의 이번 내란 판결문은 우리 초중고 학생들이 헌법과 함께 달달 외워버렸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사람들이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정말 혼용무도의 시대에 너무나 정말 짜릿한 육회, 삼회, 통쾌, 그리고 교육적 효과도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논리가 정말 너무 명쾌 논리정연하잖아요. 2로부터 아래로부터 내란보다 2로부터 내란은 훨씬 더 위험한 것이다. 정말 그때 저는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저희들이 주장했던 걸 저렇게 표현을,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잖아요. 예. 만도리님 12.3 내란이라는 규정에서 울컥했습니다. 그동안 국진당 얘들 내란 얘기만 하면 계급품 물고 달려들던 모습이 오버랩 되더군요. 그러셨고요. 무무님 어제의 명판결은 그간 12월 3일 밤 맨발로 뛰어갔던 그날 밤 우리 민주시민들과 민주당 당직자들 그리고 우리 민주시민들의 승리였습니다. 백운기 선생님 그간의 노고 오늘 맥주 한 잔으로 위로가 되시길요. 정어리원 동지들의 간절한 마음이 이진관 판사와 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10만 원이나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무무님 예 감사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라면 모르겠어요. 알잖아요. 알면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심이 없는 짓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양심이 없는 짓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는 양심이 무엇인지, 법관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하는 그게 무엇인지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의사와 판사 어떨 때 존경합니까? 그냥 의사하고 판사니까 존경합니까? 지금 존경받지 못하는 의사 판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의사는 의사가 될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합니다.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정말 숭고합니다. 나는 돈에 휘둘리지 않는 의사가 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선서합니다. 그 선서를 지키는 의사 존경하지요. 정말 양심이 있는 판사 찾아보기 힘들다고 우리가 한탄하고 있는 때에 이런 것을 보여주어서 우리는 참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진관 판사는 정말 시대의 지성이라고 평가합니다. 이 논리적으로도 확실하게 군더더기 없고 빼먹을 데 없는 선고문이었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정말 그의 지성을 봤습니다. 세계사적 관점에서 바라본 친일 쿠데타, 그것이 가져올 결과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런저런 이유로 뭐 인명피해가 나지 않았느냐 어떠니 그런 이야기를 할 처지가 아니다. 이게 성공이 안 될 수가 없는데 국민이 막아서 성공을 못한 거야. 그런데 만약에 그게 됐으면은 어떤 피해가 났을지 아니? 그래 놓고도 너 그런 말을 하면 되니? 라고 준엄하게 꾸짖은 겁니다. 이게 지성입니다. 그 부분 들어보시죠. 세계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친위 쿠데타는 많은 경우 성공하여 권력자는 독재자가 되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같은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되었으며 국가의 경제와 외교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독재자의 권력이 약해지는 시기가 되면 내전과 같은 전쟁이나 정치투쟁으로
국가와 사회 전반이 회복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진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12.3 내란은 이러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되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전 자체를 뿌리채 흔들기 때문입니다. 임종호 소장님, 저는 저 부분을 들을 때 참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법관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거에 근거해서 바탕을 두고. 그런데 거기에 제가 보기에는 상식과 시대 정신과 또 집단 지성으로 모아져 있는 여러 사람들의 생각, 이런 것들이 뭔가를 충분히 꿰고 있구나, 법관이. 그러니까 단순히 헌법과 법률이라는 거에 위반됐느냐 안 됐느냐라는 기계적인 해석, 이것만이 아닌 게 바로 이진관 재판장의 근엄한 얘기에 다 녹아져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재판장이 그런 얘기를 했죠. 80년에 나왔던 두 차례의 비상계엄 포고문과 그 당시 상황, 그리고 그때 국무위원으로 수동적인 역할만 했던 주용복이라는 국방장관에게 내려졌던 형량, 이거하고 똑같이 기계적으로 맞출 수가 없는 거다라는 아주 기술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전 그런 점에서 이 법관들이 그저 가끔씩 법관들을 조롱하는 얘기할 때 등장하는 비유가 아시죠? 홍당무를 머리 위에 걸쳐놓고 눈을 다른 데로 돌리지 못하게 앞만 보고 달리게 가려놓는, 가린 게 아니라 이렇게 차양을 치는 그런 형국의 모습의 법관, 그거는 그거는 더 이상의, 그러니까 이 판사의 이 재판, 이 판결이라는 것도 결국 시대 상황과 동떨어져 가지고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만 따지는 거, 이거는 아니다. 이걸 잘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진관 판사가 저 부분을 이야기했던 것은 단순히 뭐 그분의 성찰의 깊이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이유가 있는 성찰이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전문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법적인 법률 지식이 없는 분도 알아듣기 쉽게 써 있는데요. 법률도 공부하면 되는 거고요. 제가 권하건대 꼭 3번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뜻이 더 깊이 와닿게 되는데, 어제 이제 세계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친일 쿠데타는 왜 위험한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는데, 그 이유를 그 이하에 쭉 써내려갔습니다. 오늘 시간이 뭐 많지 않아서 그걸 다 들려드릴 수는 없는데 여러분 한번 꼭 보시길 바라고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왜 세계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친일 쿠데타가, 그러니까 친일 쿠데타가 아래로부터의 내란이 아니고 위에 권력을 잡고 있는 자가 자기의 권력을 더 유지하고 독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친일 쿠데타가 왜 위험한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 자체를 뿌리채 흔들기 때문이다. 이진관 부장판사의 울림만큼은 제가 울림은 없어도 이진관 부장판사보다 더 정확하고 똑똑하게 읽을 수는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현재 우리 주위에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는 시도가 있고 이미 유효한 구제 수단이 남아있지 않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나 논의되는 저항권을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주장하는 사람들, 헌법과 법률에 정한 바가 없어서 위헌 위법한 주장에 불과한 계몽적 경험, 잠정적 경험, 경고성 경험을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서울지방법원 폭동같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쉽사리 위반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선거 제도를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12.3 내란은 이처럼 잘못된 주장이나 생각을 양산하거나 그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점에서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가담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세계사적 관점으로 봤을 때 친위 쿠데타, 그야말로 권력을 갖고 있는 자가 자기의 권력을 연장하고 독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 쿠데타는 실패하기가 힘들다. 그런데 그게 가져오면 그 나라는 정말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그거 성공해도 그 독재자의 권력이 약해지면 내전으로 항상 이어졌다. 네. 이건 세계사적인 성찰인 거죠. 그런데 그게 성공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이게 실패 성공을 떠나서 이런 일 자체가 가져오는 폐해가 뭐냐. 바로 이런 일들이 만연하게 된다라고 하는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따위 얘기를 하느냐. 뭐 저항권을 뭐 시도 때도 없이 이야기한다거나 법원에 들어가서 난입하고 폭동을 저지른 자가 뭐 서부 항쟁이니 뭐니 이따위 소리를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이 왜 일어나느냐. 바로 너 같은 놈들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라고 준엄하게 질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걸 뭐 기존 판례는 어떻고 대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이따위로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래서 지성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요 똑같은 것을 나눌 때 기준이 있어요. 지식인이 있고 지성인이 있습니다. 지식인은 단순히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한덕수입니다. 한덕수 학력 보세요. 짱짱합니다. 경력 보세요. 화려하죠. 지식인에 불과합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은. 윤석열 서울법대 나왔어요. 그러나 본인의 지성을 연마하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죠. 맨날 술만 처먹었죠. 지식이 있고 지성이 없으면 그거는 빈 깡통이 되는 거고 악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도요. 정치인이 있고 정치가가 있어요. 정치가는 왜 내가 정치하는가를 매일 아침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정치인만 또 못한 사람을 또 정치꾼이라고도 하죠. 요즘에는 어르신과 늙은이가 있어요. 늙은이는요. 그냥 나이 먹어서 늙으면 늙은이인 거예요. 그러나 그 나이 먹도록 자기 자신을 항상 성찰하고 돌아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았던 연륜과 경험을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쓸까를 항상 생각하면 어르신이 되는 거예요. 지식인과 지성인의 차이를 바로 이진관 부장판사의 성찰이 담긴 판결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제 이 세계사적 관점 이야기할 때는 신유진 변호사님 저는 막 몸에 전율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이게 친위 쿠데타다라고 딱 명명을 하면서 선출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이렇게 다시 한번 친위 쿠데타를 통해서 위로부터의 내란을 통해서 독재자가 되는 것이 세계사적으로 다 있는 일이고 독재를 정말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친위 쿠데타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판례는 아예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거는 그리고 지금 이미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랐는데 과거에 있었던 그런 내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피해를 더 정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더 중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 중한 처벌의 당위성을 설명하는데도 정말 너무나 이 마음을 울리는 판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짜 사법부의 신뢰가 어디까지 추락을 해야 되나라고 정말 우리가 밤잠 숨치면서 조이대 코트를 비판할 때 살아있는 법관의 양심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준 어제 판결이었습니다. 뭐 이제 우리 앵커께서 너무 잘 정리해서 지성인이 있고 지식인이 있고 더 나쁜 놈은 지식 사기꾼이 있습니다. 정치가 갖고 정치인 있고 정치꾼이 있죠. 여러분 정치꾼 하면
당연히 나경원이나 장동혁 같은 자리에서 돌리시면 되고요. 지식 사기꾼은 저는 진중권을 돌리면 되는데 제가 지금 이제 앵커님 말씀하는 거 이제 저도 호응하려고 막 찾아보잖아요, 자료를. 지금 MBC가 코스피 5천 특집이라는 걸 내보냈어요, 유튜브에. 근데 모두가 뭐냐면요, 백운기 정오리 TV예요. MBC가 백운기 정오리 TV를 앞에 인용을 한 거예요, 길게.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갑잖아요. 진중권 얘기한 거? 네, 진중권에 대해서 예. 코스피 5천이 사기냐 허황되게 말한 이놈 하면서 앵커님이 혼내는 거. 근데 마침 그때 앵커님께서 지성인 지식인 이야기 하실 때니까 제가 이걸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야기 안 할 수 없는 거니까. 거기에 딱 진중권이 CBS에서 헛소리한 거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제 우리 배움계 정어리 TV는 MBC에서까지도 메인으로 지금 유튜브에 메인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5천 이야기도 나왔는데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그리고 지식인보다 더 나쁜 자들이 지식 사기꾼이다. 정치보다 더 나쁜 자들이 정치꾼인데 이번 내란 사태하고 윤석열 권 시대가 지금 그게 분명하게 드러난 것 같아요.